그런데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두 갈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과 그리고 또 다만 마 후보를 임명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직접 최대행에게 명령을 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거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하지는 않은 건데요. 결국 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다 이것과 그리고 마 후보 임명을 강제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공을 넘겨받은 최대행을 향한 여야의 메시지가 갈리고 있는데요. 여당은 직접 임명 청구 각하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반대로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결정에 초점을 맞춰서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자, 김 전 최고위원님께 두 분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후에 우원식 의장도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 임명과 관련해서 임명을 빨리 해서 헌재 구인 체제를 빨리 복원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지금 여야 입장도 이렇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권한 대행으로서는 좀 뭐 강제하지는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런 강제할 고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최대행?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강제하거나 임명하지 않아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라고 선언하고 권한을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니죠. 헌법재판소는 단지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 침해다라고 선언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이 되었으니 최상목 대행은 그러면 임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를 앞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는 기준도 없어요. 다만 임명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것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한 데 대해서 그 사안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아마 공문을 보내서 이제 이런 판결이 내려졌으니 내가 임명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은 그보다도 먼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변론을 종결해서 조만간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고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빨리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 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대리라고 믿는 분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탄핵되지 않을 거라고 알고 탄핵 소추를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오면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죠.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 더군다나 대행이 아니고 대대행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을 대행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집을 10억 원에 팔아달라고 부동산 중개소에 맡겼는데 그 중개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직원한테 이거 원래 집주인이 10억 원에 팔아달라고 했으니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오면 10억 원에 팔아라 했는데 이 사람이 5억 원에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법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최상목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넘었다라고 판단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3명을 다 임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중에 2명을 임명하고 남았으니까 이게 왜 말도 안 되냐면 왜 말이 안 돼요. 말씀하시는 거에서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홍 의원님 말씀 아니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맞다는 거죠. 아니 기다리고 말고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비유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법에 그러니까 대행의 대행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승계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유고될 때에는 국무총리가 유고되면 경제부총리를 해서 그냥 그 권한을 대행하는 거지. 아니 그래도 국무총리가 제가 얘기하는데 국무총리가 한 내용을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김 의원님 잠시만요. 엎을 수는 없어요. 제 얘기를 우리 어떻게 법에 홍 의원 말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해요? 잠시만요. 홍 의원님 발언 어떻게 맞다고만 이야기해요? 제가 반론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는 법에 얘기하는데 저는 법을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진정해 주시고요. 홍 의원님 법률에 그 대행의 대행이란 말은 없어요. 권한 대행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다 법적으로. 네, 그래서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두 가지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임명 안 한 것은 불법이다. 국회 권한 침해를 위반한 불법이다라고 얘기했고 위법행위라고 그랬죠. 그거랑 또 강제하진 않은 그러나 거. 강제하진 않았죠. 왜 강제하지 않은 거 없어요. 전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속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부기관,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예.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기속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헌법이 무효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명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거에서 이걸 각하한 것은 그래도 형식적으로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임명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사실상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각하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는 것만 확실히 밝혀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냥 늦출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하는 것이 맞고 안 하면 이건 또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란 결정, 오늘 내린 결정이요. 이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나온 겁니다. 물론 뭐 일부 인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제 각하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 일각에서는 오늘 결정이 몇 대 몇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재판관들의 입장이 어떻게 갈릴지 리트머스지가 될 거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자, 김재원 의원님, 마은혁 후보 임명에 국한된 좀 문제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과 좀 연결하기엔 좀 무리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리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형식적 임명권의 문제이고 국회의 권한은 이런 내용이다 하고 그 논리적인 접근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서 합의 관행이 어디 있느냐, 합의하지 않으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쨌든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다라고 그 주장을 하면서 8대 0의 결정을 내린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의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에 대해서 5대 3 결정을 내린 것. 근데 저는 그 점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그 임명 촉구 결의안을 끌어와서 이것으로 충분히 위법성이 해소되었다고 결정할 정도로 부당한 결정을 내리는데 무려 5명의 재판관이 가담을 했고 그분들이 사실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도 이런 정도의 어떤 시각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또 마은혁 재판관을 자꾸 임명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헌법재판관 성향이 5대 3이니까 한 명 더 끌어넣어서 6대 3 만들어서 뭐든지 의결하고 판단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또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만약에 뭐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제 뭐 5대 3일 때랑 또 한 명이 추가돼서 6대 3일 때는 결론이 바뀔 수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오늘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자, 홍익표 의원님은 어쨌든 어느 한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헌법재판관이 네.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를 들면 제가 그 만약에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불만이 있고 그 수용할 그거를 예를 들면 심정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우리나라 헌법적 기구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그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 어떤 판단,
최소한의 예. 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국민의힘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직 인용과 기각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다만 예측이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 정도만 나올 뿐이지 정확한 게 모르는 거고 이미 자꾸 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이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거는 과거 정부에서 임명했고 이 사람은 민주당 추천 몫이고 등등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서 한다면 지금 앞으로 이런 식의 합의제 기구들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대법원도 지금 그렇게 구성되잖아요. 예. 이런 문제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하는 거면 안 된다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보다 최소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예. 헌법의 기준에서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믿어줘야 된다. 이게 제 알겠습니다. 판단입니다. 자, 선고 전에 만약에 이제 마 후보가 임명된다면 임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죠.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자, 예. 마 후보가 이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는 거죠. 갱신 그렇습니다. 절차를 예. 밟으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 보세요. 뭐 그러려면 이제 첫 번째는 지금 3월 중순 정도 선고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전에 임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갱신 변론 절차를 또 밟아야 돼요. 네. 아무리 이제 간소화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조금의 시간이 연장될 수 있고 그건 이제 평의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겠죠. 그런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갱신 변론과 관련된 네. 이 윤석열 대변인 그 변호인단 측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평의를 거쳐서 갱신 변론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따라서 다소 그러면 그 선고 기일이 좀 더 그 미뤄질 수 있겠군요. 미뤄지거나 그 유동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변수로 작용한다면 네. 이게 좀 평의 기간, 그 심리 절차가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고 홍 의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일단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심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판결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8명만 모여서 판결을 선고하면 이것도 불법이 됩니다. 이미 변론을 갱신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변론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변론 갱신을 하려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은 정식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재판을 진행하면서 많은 증거물들이 서류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증언을 한 내용도 서류로 만들어지고 또 녹취로 만들어졌을 텐데 그럼 이것을 그냥 증거 서류만 가지고 나중에 그 재판을 하지도 않은 재판관이 결정을 하면 안 되니 이것을 전부 일일이 다시 다 새로 그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되죠. 증거조사라는 거는 일일이 다시 들어보고 증인 신문 조서도 다 읽어보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죠. 물론 간이 갱신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면 이것이 상당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우려하듯이 4월 18일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영배 이미선 정리해 주시죠. 재판관이 예. 그 퇴임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니까 사실 민주당이 말로는 마은혁 임명해라 해도 속으로는 임명하기를 원할까 저는 오히려 의문입니다. 저는 근데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예, 간략하게 넘어가야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어쨌든 4월 18일 전에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다만 갱신 변론 절차에 대해서 최근에 그 간소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했던 절차를 그대로 똑같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제가 보기엔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겠죠. 추가적인 한 2, 3회 정도의 변론 절차가 필요하다고 감안하면 일주일에 2회 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주 정도의 시간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히 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